안녕하세요. 열역학의 김대한입니다. 자, 오늘은 가용에너지와 엑서지라는 제목의 6장에 대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가역일 그리고 실제 일의 추산 이런 좀 개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가 또 새로 나오는데 이 6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엑서지입니다. 그래서 가용에너지, 엑서지, 가역일 요 세 주요 단어들 중에서 이 단어들이 이제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방 시스템과 밀폐 시스템에 대해서 엑서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가역일은 무엇인가요? 가역일. 가역일은 시스템이 정해진 두 상태 사이에서 변화하는 동안에 이 변화라고 하면 상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변할 수도 있고 압력이 변할 수도 있고 또는 화학 조성,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은 그대로지만 뭐 예를 들면 산수가 줄어들고 질소가 늘어났다든지 공기 중에서 이런 식으로 화학 조성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가역 과정. 가역 과정, 영어로 리버서블이었죠. 그죠? 반대로도 진행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이상적인 일의 양을 바로 가역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방 안에 향수를 뒀어요. 항상 제가 확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향수를 예로 드는데 향수를 두면 조금 있다가 이 향수가 방 안에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방 안에 이제 향수가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때 향수가 퍼질 때 향수는 마치 내가 원래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일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확산일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확산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뭐 압축 팽창 일이든지 어떤 일의 형태든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어떻게든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가역일이라고 하겠다 한 겁니다. 자, 가역일은 쉽게 말을 해서 그냥 이상적인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일의 양.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시스템에서 배웠었죠. 그죠?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첫 번째 배운 거는 밀폐 시스템이었어요. 클로즈드 시스템. 클로즈드. 그리고 두 번째 배운 게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 사이의 차이가 뭐였죠? 두 시스템 사이의 차이는 바로 물질의 입출입이 가능한가였습니다. 물질의 입출입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물질의 입출입이 있는 시스템, 개방 시스템 중에서도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정상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밀폐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고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며 개방 시스템 중에서도 정상 상태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비정상 상태 시스템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도 비슷했죠. 그죠?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 5장의 개방 시스템에서도 정상 상태에 관한 관계식도 있었고 이제 비정상 상태에 관한 관계식도 있었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 둘 다 이해를 하긴 하지만 식을 외우는 거는 그냥 비정상 상태 식 하나를 외워서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율 텀을 없애면 정상 상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게 하나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었죠? 개방 시스템의 경우에는 밀폐 시스템의 경우는 내가 어떤 상태라고 하면 어떤 상태 스테이트라고 한다면 밀폐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하다? 균일하게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컵에 물을 놔뒀는데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 물에 이 부분은 온도가 뜨겁고 이 부분은 온도가 차갑고 이런 식으로 온도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물컵 내부의 상태를 전체 상태를 하나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밀폐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의 어떤 연력학적인 평형이 전제가 되는 반면에 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인렛에서의 질량 유량, 아웃렛에서의 질량 유량이 있을 텐데 이 질량 유량이 각각 어떤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상태 함수로 엔탈피,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 등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총량에 대해서 이 총량의 변화율을 유입과 출입 그리고 안으로 공급되는 열과 내가 외부에 해주는 일에 대해서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때 우리는 이 모든 영역이 단 하나의 유니 스테이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니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별로 스테이트를 따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은 어떤 연력학적인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입구에서의 상태와 출구에서의 상태가 각기 다른데 이 사이에 그럼 이 두 개의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다른 상태의 경우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밀폐 시스템에서는 어떤 시점의 기준입니다. 어떤 순간에서의 시스템 전체 상태가 이러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t가 0일 때는 이러했는데 내가 나중에 관찰하고 싶은 시간이 다 끝나서 t 파이널 최종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시점에 대해서 각 시점별로 상태가 정의되는 것입니다. 밀폐 시스템은. 반면에 개방 시스템은 위치,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 내가 이 시스템을 통과하는 어떤 하나의 축이 있다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입구, 인렛에서부터 엑싯까지 쭉 따라가면서 이 지점별로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지점별로. 그래서 얘는 위치 기반입니다. 위치. 일반적으로 개방 시스템에서는 주요 포인트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순간에 내가 급격하게 단열 압축을 했다든지 또는 단열 팽창을 시켰다든지 또는 정적 가열을 했다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내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 지점에 에너지를 확 가하거나 또는 일을 하도록 만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 특별한 지점이 없다면 대부분의 개방 시스템의 경우에는 유입구와 출구 사이에서의 상태 변화를 보통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어떤 다른 지점이 있다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두 단계로 보통 해석을 하곤 해요. 그래서 개방 시스템은 같은 시점은 같아야 돼요. 시점은 같은데 동일 시점에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 위치별로 다른 상태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만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뜻 듣기에는 다른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동일한 설명인 것이, 클로즈 시스템, 그러니까 밀폐 시스템에서는 전체가 다 닫혀 있고 유동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유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연력학적 평형을 이룬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합당해요. 하지만 연속 시스템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입구에 들어온 물질은 이제 막 우리가 보고 싶은, 관심 있어 하는 검사 최적의 컨트롤 볼륨에 막 들어온 상태이고, 컨트롤 볼륨에 머물렀던 시간이 특정 시점에서, 순간 스크린샷에서 각각의 위치에 있는 지점들이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방 시스템에서는 각 지점마다 밀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지점마다 해당 지점이 특정 시점에 내가 어떤 반응을 가하기 전에, 어떤 조작을 가하기 전에 있던 것과 조작이 다 끝난 후에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개방 시스템에서 유동이 흐르는 어떤 델타 t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상 상태의 개방 시스템이나 밀폐 시스템이나 둘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엑서지는 이런 상태 변화 사이에서 정의하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바로 뒤에 엑서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대기입니다. 대기. 한글로는 대기라고 번역을 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주변 환경이라고 할 때도 있고, 환경이나 뭐 대기나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environment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의 의미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 여러분이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 자유롭게 열과 일을 교환할 수 있으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열이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열이고, 압축 팽창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열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절대 온도가 변하지 않는 어떤 기본이 되는 열원이 있다. 그 열원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기라고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기압에 25도씨로 보통 잡습니다. 25도씨라 하는 거는 온도를 혹시 내가 계산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300K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정의를 한 거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바닷속에서, 예를 들면 뭐 잠수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잠수함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어때요? 주변 환경이 전부 다 매우 고압이고 온도 또한 매우 낮습니다. 그죠? 온도 또한 매우 낮습니다. 심해저에서 아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서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는 대기를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내가 잠수함 안에서 주변에 상온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했을 경우와 주변이 훨씬 더 낮은, 뭐 예를 들면 거의 5도다.
이렇게 20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온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할 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주변 환경에 맞춰서 어떤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environment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dead state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가 더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왜 dead state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어떤 상태 state A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environment의 상태, 그러니까 dead state까지 떨어지면 이 말인즉슨 state A가 최종적으로 dead state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T0, P0로 상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것과 차이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열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서로 뭐 압력을 통해서 E를 주고받을 수도 없어요. 스테이트 A로는 오직 외부에서 추기를 공급해 주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바닥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바닥 상태. 보통 이제 바닥 상태는 이제 화학 뭐 에너지 준위나 아니면 뭐 물리학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표현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저는 여기에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일을 계산을 한다면 당연히 가역 1의 양보다 더 적겠죠. 그죠? 그러니까 리버서블 워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인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 우리가 계산을 한 것보다 실제 일이 당연히 더 적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역 1과 가용 에너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아까 가역 1은 환경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가역 1의 경우에는 A라는 스테이트에서 B라는 스테이트로 스테이트가 바뀔 때, 상태가 바뀔 때, 상태 변화가 있을 때 그냥 요 상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가용 에너지는 무엇이냐? 가용 에너지는 내가 이런 상태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만 요만큼은 내가 주변에 대기와 열을 주고받던지 또는 뭐 압력에 의해서 일을 받던지 내가 일을 왜 대기에다 하던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대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역 1 중에 가역 1이라는 거는 내가 A와 B 상태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사이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갈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택할 수 있는데 가역 과정 경로라 해서 한 가지 경로로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경로들 중에 몇 가지는 대기와 상호작용을 해서 일을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가용 에너지라고 우리가 가역 일들 중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부른다 이거죠. available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TS 선도에서 영역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TS 선도에서 영역으로 표시를 하자면 자, 등온 과정일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직선으로 나타날 텐데 이 TS 선도의 아랫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라고 했었죠? TS 선도에 대해서 아랫면에 해당하는 부분. TS 선도에 대해서 아랫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Q라고 했었죠. Q. 내가 공급받은 열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공급받은 열. 자, 이때 지금 T0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제가 T0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내가 등온 과정으로 쭉 왔다가 엔트로피만 증가했다가 다시 단열 냉각 시키고, 그러니까 단열 팽창한 경우겠죠. 단열 팽창하고 그다음에 다시 등온 냉각 시키고 다시 단열 압축 하는 이런 사이클을 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된다고 했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이 위에를 지나면서 얻은 QH에서 이 아래를 지나면서 내놓은 QL을 뺀 요 나머지 이 부분이, 그래서 정의상으로는 이 면적이 QH-QL이지만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인류가 같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PV 그래프에서도 하단 면적이 1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얘는 뭐였다? 얘는 정말 1 정의에 입각한 양이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외부에 해준 1, 그러니까 external, 외부에 해준 1에서 내가 외부로부터 받은 1, 내부로 받은 1, 예를 들어 뭐 이만큼을 빼앗겼다라고 하면 이만큼 외부로부터 1을 받은 거죠. 그죠? 내가 순수하게 해준 R자 1의 양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면적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H와 QL 사이에 정의로는 맞지 않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가운데 면적 1의 양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등합 과정, 그러니까 정합 과정으로 가열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상기체의 경우에. 자, 요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DS가 CP의 델타 S라고 해야 되죠. 그죠? 델타 S가 CP의 ln T1분의 T2 마이너스 R의 ln P1분의 P2인데, 정합 과정이면 이만큼이 없어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엔트로피가 같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겠죠. 그죠? 다만 이쪽은 이제 그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게 올라갑니다. 자, 이때 똑같이 내가 이 대기의 온도 T0를 아랫부분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으로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식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대기로 열을 내보내고 또 대기에서 열을 흡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기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지금 가용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볼 때 헷갈리기 쉬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점이냐면, 그럼 얘가 여기까지만 왔어요. 그럼 얘는 가용 에너지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점들은, 이 지점들은 이것이 곧 열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만약에 반응이 끝까지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열원의 온도가 같아졌어야 됐겠죠. 그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요 위에만 있으면 어쨌든 좀 더 가용 에너지가 됩니다. 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없냐면, 이 아래는 데드 스테이트보다 더 낮은 온도, 즉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얘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지금 최고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 어긋나겠죠. 그죠? 그래서 가용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기저 에너지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unavailable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건 에너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쓸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주변에 에너지 가장 낮은 게 이거라서 이 에너지 이하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뺏으려면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굳이 일을 투입해서 에너지를 더 뺏어서 차갑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unavailable 에너지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데드 스테이트가 있다 할지라도 데드 스테이트 이하의 온도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역일도 배웠고 가역 에너지가 뭔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역일은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과정이 가역적인 과정이기만 하면 돼요. 가역 에너지는 내가 가역 일을 하는 와중에 반드시 내 주변의 대기와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엑서지, 단원 제목에 들어있는 이 엑서지는 뭐냐? 이 엑서지는 가용 에너지가 최대로 되는 조건에서 그때의 가용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예요. 최대 가용 에너지를 바로 엑서지라고 합니다. 엑서지는 최대 가용 에너지다. 최대 가용 에너지. 네, 처음에는 가역일만 있었는데 이 가역일 중에서 특별히 내가 대기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용 에너지라고 했었고, 이 가용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최대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대가 되는 조건에서의 가용 에너지를 엑서지라고 하자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초기 상태, 주어진 초기 상태는 뭐 문제 다 다르겠죠. 우리 상황에 따라서. 어떤 최종 상태에 이를 때 가용 에너지가 가장 최대가 될 것인가를 묻고 있어요. 여기서 최종 상태라 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방 시스템과 밀폐 시스템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여기서 초기 상태라고 하면 밀폐 시스템에서는 정말로 T0에서의 상태고, 최종 상태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대기 상태. 그러니까 TF에서는 이것이 예를 들면 뭐 스테이트 뭐라고 할까요? T of TF가 T0가 된다 이거죠. 그죠? 외부의 대기 온도와 지금 내 최종 상태 온도가 같다 이거예요. 자, 반면에 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태라 하면 입구, 그러니까 인렛에서의 상태가 초기 상태예요. 얘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검사 최적에 막 들어온 상태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출구에서는 최종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검사 최적에 있는 최종 시간이 되어서 얘는 이 순간이 지나면 바로 나간다. 그래서 얘는 출구가 바로 최종 상태가 돼요. 이때 그러면 출구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가용 에너지가 최대가 되어서 엑서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출구 역시 Pexit이 P0가 되면, 그러니까 출구에서의 상태가 대기 상태와 같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대 가용 에너지를 얻는 최종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왜? 우리는 지금 대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대기, 주변 환경, 데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내가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계속 내보내거나 일을 해주거나 했을 때, 열을 내보내거나 일을 해주거나 했을 때 가장 낮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대기 상태라고 했었어요. 대기 상태.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내가 밀폐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대기 상태와 상태가 같아졌어. 그럼 얘는 대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대기는 무슨 상태를 했어요? 가장 내가 에너지를 내놔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폐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가 대기와 연력학적인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최종 상태가 되었을 때 엑서지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때의 가용 에너지를 엑서지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만약에 최종 상태가 그렇게 되었을 때 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출구에서의 상태가 내가 이 검사 최적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 미로 같은 검사 최적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 뺏겨서. 그 상태가 뭐예요? 대기 상태다. 그래서 출구가 대기 상태일 때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시스템, 그 개방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용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즉 엑서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 엑서지는 내가 초기 상태만 있다면 값이 정해지는 거겠죠, 그죠? 왜? 마치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처럼 여기 이제 대기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는 이 초기 상태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려오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내가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초기 상태가 정해졌을 경우에는 최종 상태까지 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내놓는 에너지, 또 뭐 낮은 곳에 있다면 필요한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전부 다 하나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로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 정해지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엑서지를 상태함수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 상태량까지 포함돼서 얘는 정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상태함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태함수라고 한다면 상태함수 F는 뭐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변수들, 변수들로 우리가 특정 지어줄 수 있는 연력학적인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결과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죠? 비록 1대1 대응은 안 될지라도 함수라는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어떤 변수가 특정 지어졌을 때 반드시 이 하나의 순서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결과만을 내어놓아야 해요. 하지만 얘는 내가 대기를 다르게 정의한다고 하면 대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각 정의별로 상태 함수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기에는 효용성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따로 상태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서 있을 때 내가 갖는 엑서지와 내가 똑같이 일기압인데 남극으로 갔어요. 그거 엄청 춥겠죠, 그죠? 그럴 때 갖는 엑서지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 상태까지 포함돼서 정의되는 요 엑서지라는 어떤 물리량을 상태함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태함수의 성질은 갖고 있어요. 상태함수의 성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6-2강에 가면 이 엑서지의 평형식을 세울 거예요. 엑서지에 대한 평형식. 마치 에너지 보존식처럼 평형식은 세울 수 있지만 상태함수는 아니다. 아주 특별한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엑서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프로세스. 비록 이 프로세스가 사이클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사이클은 내가 A라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B로 갔다가 C로 오고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죠. 그죠? 항상 내가 처음 시작했던 상태로 돌아와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A에서 시작해서 A로 돌아왔는데 무슨 엑서지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상태가 같은데.
A에서 엑서지 양은 내가 이렇게 돌아왔더니 다시 같은 엑서지를 갖게 되었어 라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엑서지라는 그 양은 마치 1과 열처럼 경로함수적인 계산 방향을 갖고 있어요. 경로함수적인 계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A에서 시작해서 A로 돌아오면 엔트로피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상태 엔트로피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엑서지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A에서 B로 갈 때 내가 내보낸 열, 내가 해준 일, 그리고 내가 A에서 B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잃어버렸는가, 얼마만큼의 내가 잠재성을 잃어버렸는가. 엑서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이었는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계산해봐야 돼. 하지만 내가 B 상태가 되니까 내가 원래 이만큼 재산이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서지는 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상태함수나 경로함수로 명확하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정의되지 않았고 다만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엑서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엑서지를 이제 해외에서는 다른 용어로 살짝 다른, 그러니까 완벽하게 같은 용어는 아닌데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availability예요. 가용성. availability. 이 가용성이라 하면 가용성은 대기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조건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의 자체는 없겠지만 맥시멈 워크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포함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2강에 가면 어빌러빌리티와 엑서지가 어떤 부분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엑서지는 뭐였어요? 엑서지는 가역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가역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였죠. 그죠? 최대 가역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얻어졌어요? 최대 가역 에너지는 given surrounding. 여기서 given surrounding이라는 단어가 바로 대기를 뜻합니다. 대기. dead state. dead state를 뜻하고 대기와 내가 상호작용으로 최종 상태가 대기 상태가 되면 아마도 최대로 많은 가역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자,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상태의 공기가 있고 어떤 상태 뭐 예를 들어 고온 고압의 공기가 있고 이 피스톤 내부에 그리고 피스톤에서는 대기 상태 T0, P0라는 대기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여기로 뭔가를 밀어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 피스톤은 비단 이 물체에만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밀어내는 일도 같이 해야 돼요. 그죠? 대기를 밀어내는 일도. 근데 대기로 밀어내는 일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피스톤이 빈틈없이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여기 가해지는 힘이 온전히 이 물체에 전달된다 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물체로 가해지는 대기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죠? 대기압이라는 거는 만약에 대기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적이 늘어날 때 해당 대기압을 밀어내는 일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기압을 밀어내는 힘을 우주 공간이 아니고서는
하이의 P0가 0이 아니고서야 이 일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가용 에너지라는 것이 가역 과정으로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끌어낼 때는 대기로 인해서 손실되는 에너지 양은 사실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그 과정에 전부 다 그 에너지를 다 받아 사용한다고 봤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주어진 질량과 주어진 초기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주어진 주변 환경, 대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어빌러블하게 프로듀스 할 수 있는 가역일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용성. 사실 이 어빌러빌리티나 아니면 엑서지 같은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보다 그 뉘앙스예요. 내가 어쨌든 대기라는 게 있고, 대기 주변 환경이라는 게 있고, 주변 환경까지 내 상태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받을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가는데 내놓는 에너지의 양을 이제 가용성, availability 또는 엑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서지나 가용성이나 전부 다 포텐셜, 잠재력을 의미를 해요. 가능성. 내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연력학적인 분석을 마쳤더니 얘는 뭐 10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얘는 10줄의 엑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얘가 일을 한다고 해서 10줄이 다 나오진 않겠죠. 우리는 그럴 만한 기술이 없으니까. 하지만 얘가 연력학적인 상태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 이후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얘는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최대로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일 때. 자, 이때 그러면 당연히 비가역 과정으로 갔을 때 이런 손실도 있겠죠. 그죠? 그런 손실을 irreversibility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lost work라고 하고요. lost work, 손실 일. 자, 만약에 내가 QH를 받아서 일을 조금 하고 QL을 내뱉었어요. 그죠? 그럼 나는 QH를 전부 다 워크로 최대한 많이 바꾸고 싶었지만 그거는 뭐에 위배돼요? 연력학적 2법칙에 위배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얼마간의 열은 QL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과 별개로 이 비가역 손실이라는 거는 내가 이 과정이 전부 다 가역적이었다면 W를 이만큼 낼 수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보다 조금 나왔어요. 그거보다 적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해요? 그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내가 손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서? 비가역적인 부분에 있어. 비가역적인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생성 엔트로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생성 엔트로피. 그래서 생성 엔트로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손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리버서블 워크에서 우리가 리버서블 워크는 엑서지가 곧 리버서블 워크와 같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 일은 얼마나 했는가는 문제에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문제로부터 뭐 이런 차이가 있었다. 상태가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얼마나 얻었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일을 하는 과정을 자세히 모사시켜 주겠죠. 그죠? 내가 일을 통해서 뭐 어디에 온도를 몇 % 효율을 얼마나 올렸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실제로 한 일을 빼주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생성 엔트로피 세타가 있죠. 그죠? 생성 엔트로피의 대기 온도를 곱한 것만큼이 바로 비가역 손실일인데 이만큼의 열이 대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내부에 생성된 엔트로피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 과정을 마치 동치의 가역 과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생성됐던 생성 엔트로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대기와 열교환을 한 거야. 얼마만큼 한 거예요? 열교환을 Q0 리버서블만큼 한 거예요. Q0 리버서블. 외부와 이만큼의 열교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열교환만큼 내가 추가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손실된 일이니까 했다고 치는 거예요. 어딘가 했겠지. 일을. 내가 잡진 못했지만 어딘가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손실 1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열과 같은 양만큼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생성 엔트로피의 T0를 곱한 것이 비가역 손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원 열원에 대해서 엑서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고요. 사실은 이 정원 열원에 대한 예시가 가장 엑서지 전체에서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모델을 세울 때 열원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엑서지 계산에 있어서 엑서지 계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클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원 열원에 대한 분석이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선행돼야 할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정원 열원은 이 열원이 대기란 뜻이 아니에요. 열원이 대기란 뜻이 아니고 이미 온도 열원이 있고 그리고 그 열원이 그 온도 외에 대기 온도 T0를 갖는 커다란 또 다른 열원이라고 봐야겠죠. 대기는. 그죠? 또 다른 열원. 열원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원이 두 개 있어요. 요 사이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가장 큰 일은 카르노 사이클에서 나오는 일이 되겠죠. 그죠? 정해진 온도 차에서 최대 일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은 바로 카르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T가 있을 때 자,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열이 이동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온도가 더 높은 고온부와 대기가 존재할 경우에는 카르노 사이클을 통해서 E를 내보냅니다. 어떻게? 요렇게 QH와 Q0라고 합시다. 우리 제로. 앞으로 엑서지에서 대기와 관련된 첨자는 전부 다 제로로 처리를 할 거예요. 책에 보면 뭐 ATM, atmosphere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제로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초기 상태 헷갈리지 않냐고요? 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 지금 강의를 할 때는 제로라고 정할게요. 헷갈림이 없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 더 낮은 온도다. 그러면 Q0 프라임이 올라가서 QL이 나가고 W 프라임이 또 얻어지겠죠. 그죠? 고온 열원에 대해서는 최대 일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나온 일이다. W 리버서블에 대해서 W 리버서블은 QH-Q0인데 만약에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Q0와 QH 사이에 온도만큼의 비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W 프라임 리버서블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Q0 프라임의 1 마이너스 T0 오버, 아니 TL 오버 T0겠죠, 그죠? 얘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QL이 있을 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할 수 있습니다. 보통 Q0를 쓰지 않고 QL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개씩을 통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두 개씩 전부 다 앞에 Q가 있고 그리고 분자에 T0가 있는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해서 두 열원 사이에서 가능한 리버서블 워크의 양은 두 열원 사이에서 열 전달만 가지고 내가 1을 뽑아내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최대의 1, 최대 가용 에너지, 엑서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다? 리버서블은 Q 1-T 분의 T0이다. 만약에 T가 T0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T가 T0보다 크다면 아래에는 TH, 여기는 QH가 들어가서 해당 열원과 교환한 1의 양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T0보다 T가 낮으면 이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T가 T0보다 낮은 경우에는 내가 열을 원래 더 온도가 높았다면 열을 받았겠지만 이제는 열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그 방향까지 생각을 해서 여기가 음수가 될 테니 실제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따지면 이것과 다르지 않은 식이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QL, Q0'은 전부 다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스칼라로 다 붙인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시는 방금까지의 예시가 일정한 온도를 갖고 있는 어떤 정원 열원과 대기 사이에 열 교환에서 손실되는 엑서지 또는 그 열 교환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 가용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번 문제부터는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밀폐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밀폐 시스템은 시간에 따른 단계적 온도 변화를 가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폐 시스템은 이 온도를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밀폐 시스템은 이 중에서 시스템 내부라면 전부 다 연력학적인 평형을 이루어서 균일한 온도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오직 시간에만 의존하는 온도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밀폐 시스템이 피스톤이죠. 그렇죠? 피스톤에서 이 피스톤을 압축하거나 또는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이 내부에 있는 물질의 온도가 피스톤 어디서나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같고 꼭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이어도 좋고 어떤 연력학적인 상태량이 전부 다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에너지식을 먼저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엑서지 단원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체계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엑서지는 곧 최대 가용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 가용 에너지를 계산하는 건데 이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에너지식을 세우게 됩니다. 에너지식에서 이렇게 내부 에너지와
뭐 열, 오고 가는 열, 그리고 오고 가는 일 이렇게 계산해 줄 때 요때 요 일은 뭐예요? 요때 일은 실제 일이죠. 그죠? 실제 내가 스테이트 1에서 2로 변화시키면서 이 시스템이 외부에 해준 일입니다. 시스템 외부에 해준 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엔트로피식을 세웁니다. 엔트로피식을 세우면서 여기서 엔트로피 그리고 여기 또 Q가 들어가죠. 그죠? 여기 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생성되는 엔트로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생성되는 엔트로피를 이렇게 안에서 생성되었다라고 해서 I로 표현을 했고요. 이때 요 두 식에서 우리가 요 두 식에서 개방 시스템도 비슷한데 요 두 식에서 우리가 Q0를 뽑아내서 대기와 어쨌든 열교환을 할 거 아닙니까? 대기와 열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가용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Q0를 소거시켜 줍니다. Q0를 소거시켜 주면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1에서 2로 가는 실제 일의 양을 무언가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이 함수에서 세타 i 항이 남게 됩니다. 세타 i 항이 남아서 요 생성 엔트로피 항.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가역적인 상태라면 이것이 만약에 가역적으로 내가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일의 양만큼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타 i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언제 세타 i가 0이 될 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밀폐 시스템에서의 엑서지를 구하게 됩니다. 이 리버서블 워크가 맥시멈이 될 때,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성되는 생성 엔트로피가 0이 될 때 이것이 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역적인 상태 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가용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이 에너지식은 우리가 3장에서부터 배웠고요. 그리고 엔트로피식은 4장에서 배웠고 이제 여기서 밀폐 시스템이지만 두 에너지식과 엔트로피식을 5장에서 우리가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원을 이 세 개 단원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연력학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잠재력을 이 단원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Q0를 소거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여기 이 K는 뭐냐? 이 K는 우리가 예를 들면 피스톤이 처음 여기 1 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지점까지 압축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때 이 압축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의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에서 2로 가는 동안 많은 시점이 있을 텐데 특정 시점에서 갖는 온도, 특정 시점 K에서 갖는 온도 이 시스템이 갖는 온도에서 Q0K만큼 대기로부터 열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꼭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최신 공업연력학 교재가 아니라 다른 교재를 보셔도 엑서지 단원에서
원래 이전까지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열의 부호를 정한다라고 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열이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했었죠. 그래서 열이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 열이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했었고, 일은 내가 외부에 일을 해주는 것을 플러스,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것을 마이너스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재에서는 이 엑서지 단원에서만 특별히 Q를 부호를 반대로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그냥 Q를 처음 그대로 열을 받는 쪽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열을 받는 쪽을 플러스. 그러면 엔트로피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열을 받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 각 시점마다 대기와의 열교환을 통해서 대기로부터 내가 받는 열의 양을 Q0K라고 했어요. Q0K. 그냥 QK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때 우리가 대기 온도로부터 받는 열을 T0분의 Q0로 뽑아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Q0는 뭐예요? 여기서 Q0는 각 시점마다 교환한 열의 총량을 합한 것이 바로 Q0가 되겠죠. 그죠? Q0. 그래서 지금 소거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뽑아준 겁니다. 따로 뽑고 나면 원래 이거였는데 얘는 이것과 이렇게 더하고 빼주는 과정을 통해서 얘는 시그마에 걸려서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하나로 나오고, 그다음에 요 항만 따로 시그마를 취해서 지금 이렇게 적은 거죠. 그죠? 이때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 항은 내가 특정 시점에서 갖는 TK라는 온도가 어쨌든 최종 상태로 가면 결국에는 T0로 가기는 할 건데 그 전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유한화 온도차가 있어야 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원래 실제 과정이라면 유한화 온도차가 있어야 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역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가역 과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T0와 TK가 큰 차이가 없다고 우리 일단 보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자. 그러면 Q0K는 거의 0에 수렴할 수 있겠죠. 그죠? 가역 과정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친다면 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온도차가 없어야 가역 과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항은 지금 여기 있는 항은 비가역 과정에 유한화 온도차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그거의 열 전달에 의한, 다시 말해서 열의 출입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의 출입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이다. 자, 만약에 이 Q0K가 아까 이제 정원 열원에서도 했는데 Q0K가 양수다.
그러니까 열이 실제로 T0에서 TK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T0가 TK보다 커야겠죠. 그죠? T0가 TK보다 크니까 이건 전체 항이 다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원 열원에서 했듯이 이것이 만약에 반대 방향이다. 열을 내가 뺏기고 있다 라고 한다면 T0가 TK보다 작음으로 또한 양수가 되게 됩니다. 전체 항은 각각의 음수 나와서 양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도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우리가 그럼 세타 i와 세타 0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이 세타 i는 세타 0는 반드시 경계선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경계면, 바운더리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얘는 만들어지는 원인이 명확해요. 유화나 온도차, 델타 T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델타 T로부터 나타나는 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엔트로피 값입니다. 반면에 세타 i는 만들어지는 원인을 몰라요. 얘는 내부에서 뭐 마찰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물에 와류가 생겨서 솟아되는 그런 방식으로 생성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이 원인에 의해서 이만큼이 이렇게 해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갖고 있다. 이때 제가 아마 엔트로피 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엔트로피 단원에서 푸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어떤 시스템이 뭐 500켈빈에서 1kJ의 열을 받았다. 이때 생성된 엔트로피는 얼마인가?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몇 켈빈으로부터 이만큼 열을 받았는데 이때 시스템 온도는 뭐 몇 켈빈이었다. 300켈빈이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엔트로피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었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때 어떤 얘기도 잠깐 했었냐면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생성되는 그 한계선을 시스템이 엔트로피가 생성된다라고 우리가 볼 때 그 한계선을 어디까지 놓고 볼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예,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만약에 시스템의 바로 바깥까지 그러니까 열교환이 시작되는 여기 전까지를 확장된 바운더리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바로 바깥에도 T0 대기 온도가 있죠. 그죠? 대기는 무한한 열 용량을 가진 열원과 같으니까 대기가 또 하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T0에서 T0로 움직이는 Q, 0K가 있고 여기를 통과하면 그러면 내부에서는 이 열 전달이 안에서 이루어져도 이 경계면에서는 엔트로피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너 제너레이티드 엔트로피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성되는 엔트로피는 전부 뭐예요? 이거를 다 포함한 값이 됩니다. 포함한 값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경계선을 이렇게 잡는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Q0K가 T0에서 TK로 오면서 반드시 이 경계선에서 엔트로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 미상의 엔트로피 제너레이티드 그러니까 생성 엔트로피 안에 이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를 포함시키는 관점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엑서지에서는 이것이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엑서지 단원에서는 최대 가용 에너지가 곧 엑서지인데, 그쵸? 이 최대 가용 에너지로 우리가 어떤 엑서지 계산을 통해서 얻은 가역일,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가역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일은 내가 실제로 액츄얼리 내가 얻어낸 일의 더하기 손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만큼 손실해서 이런 일이 얻어진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손실일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해서 대기 온도의 생성 엔트로피를 곱한 값만큼 우리가 일을 손실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를 고려하지 않고 요 내부 생성된 엔트로피만 고려하면 손실 1의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손실 1의 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 전달 과정이 사실은 비가역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가역 과정은 온도가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거의 그 연력학적인 어떤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계면에서 열이 이동할 때 온도차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여야만이 가역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은 무조건 비가역적인데 그래도 일단 이 과정을 가역적이라고 보고, 이 과정을 리버서블 하다고 보고, 여기서 생성되는 엔트로피는 우리가 어떤 비가역성을 늘리는 엔트로피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본다면 여기에 순수하게 내부에서 생성되는 엔트로피만 넣을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거 전체를 다 생성 엔트로피라고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세타 0와 세타 i, 여기서 구한 열 전달과 이 세타 i를 더한 이 세타 전체가 다 0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 과정을 비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같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이거 전체가 다 세타가 0일 때 최대 가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6-2강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6-2강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니까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해서 저는 이건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엔트로피 단원에서도 경계면에서 온도차에 의해 열이 이동할 때 생성되는 엔트로피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생성 엔트로피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부 과정에서 학부 수업을 듣거나 또는 다른 시험을 준비하셔서 답안지를 적으셔야 될 때 답안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각각 항에 대해서 의미를 한 번만 써주시면 채점하는 사람도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답안이 나왔을지라도 이해하고 채점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학부 수업을 듣고 있다면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교수님이나 조교님께 물어보시면 큰 혼동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자, 이때 실제 한 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Q0를 중심으로 이 엔트로피 항을 정리를 해서 여기 대입을 하면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T0 세타가 나오죠. 그죠? 마지막에 T0 세타가 나오는데 이 T0 세타가 0이 될 때, T0 세타가 0이 될 때 우리가 최대 엑서지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는 이렇게 남겨서 얘는 가역적이다라고 보고 오직 세타 i만 0일 때를 리버서블, 그러니까 최대 가용 에너지 엑서지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뭐 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언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언제는 우리가 유한한 온도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언제는 우리가 열 전달 과정이 가역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풀이 강좌에서 어떤 문구가, 어떤 조건이 이 항을 원하고 있는지, 이렇게 문제에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뭐 이렇게 문제에서 표현을 하면 사실은 이거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야. 라는 거는 제가 문제풀이 강좌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신 공업 연력학, 연력학이라는 교재에서는 사실은 밀폐 시스템이나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엑서지를 계산을 할 때 단열 조건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 조건이 기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도 문제풀이 강좌에서 문제를 풀어드릴 때 아마 요 항을 특별히 쓰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요 항을 특별히 쓰지 않고 이론 강의에서만 얘기를 하다가 말 거면, 여러분도 아마 단열 조건이라면 굳이 이 항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단열 조건이라면 이 항이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전달이 있는 경우에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상 상태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볼까요? 정상 상태 개방 시스템은, 정상 상태는 어떤 상태죠? 개방 시스템은 인렛이 있고 엑싯이 있을 때, 이 인렛에서 엑싯으로 갈 때 상태가 변화하게 되겠죠. 개방 시스템에서 정상 상태라고 한다면 인렛에서 엑싯까지 갈 때 상태가 변화할 겁니다. 이때 그러면 요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지점을 우리가 택할 수 있어요. 그 지점마다 상태가 다를 겁니다. 연력학적인 상태가. 하지만 만약에 정상 상태라는 조건이 있다면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폐 시스템은 시간에 대한 함수이고, 개방 시스템, 이때 만약에 정상 상태 개방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얘는 공간에 대한 함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질량 유량식이 있겠죠. 그죠? 질량 평형식을 먼저 쓰고, 자, 지금 정상 상태 개방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일단 처음에 우리가 3장이나 4장 또는 5장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텀을 왼쪽에 하나 둡니다. 요건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비정상 시스템을 다룰 때 조금 더 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질량 유량 식 하나 있고, 연속 방정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식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식도 하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엔트로피식도 쓸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식도 쓸 수 있고, 이때 아까 밀폐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K는 뭘까요? 여기서 K는 지점이죠. 지점. 아까 밀폐 시스템에서 K는 시점이었다면, 정상 상태 개방 시스템에서의 K는 뭐예요? 이 K는
어떤 공간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T0에 대해서 물이 처음에 뜨거운 상태로 들어왔다가 차가운 상태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계속 열이 이동하겠죠, 그죠? 계속 열이 이동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대 엑서지는 뭐예요? 만약에 처음에 TH로 시작해서 TL로 갈 때 우리가 원하는 최대 엑서지는, 자, 밀폐 시스템에서는 이랬죠. 밀폐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내부에 시스템의 최종 상태 T equals to T final, 최종 상태에서의 연력학적인 상태가 대기와 같은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최대 가용 에너지라고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개방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시스템의 출구, 그러니까 x equals to exit, xe라고 할까요? exit에서의 상태가 대기와 같다면 이것을 최대 가용 에너지 엑서지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L은 결국 T0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입구를 기준으로 엑서지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때 대기와의 열 교환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온도차가 큰 처음에는 많은 열이 이동했다가 온도차가 작은, 그래서 온도차 0이 되는 끝까지 가면 아예 열이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동안 각 지점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Q0K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는 여기서 지점이 되고요. 같은 노테이션을 썼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앞에서 똑같이 Q0를 뽑아내야 대기와 교환한 열의 총량을 뽑아내야 여기서 에너지식과 합쳐서 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Q0를 따로 뽑아주고, 대신 세타 i에 여기 세타 0를 더해서 그냥 세타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죠? 자, 이때 이 식을 다 연립하면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서는 아까는 이제 밀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대부분 압축 팽창 일로 제한이 되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압축 팽창 일인데, 개방 시스템에서는 어떤 걸로 제한이 돼요? 대부분 축일로 제한이 되죠, 그죠? 축일. 그래서 축일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엔탈피는 왜 엔탈피를 쓴다고 했었죠? 엔탈피는 입구와 출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량이 특정 압력으로 이만큼의 부피 유량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할 때 그만큼 일을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유량들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더하기 PB만큼 에너지를 갖고 들어온다라고 봐서 엔탈피를 쓴다고 했었죠,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를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세타 i와 세타 0 중에서 세타 i만 0으로 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열 전달 과정이 전부 다 생성 엔트로피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항을 날리고 똑같이 그냥 세타 전체를 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엑서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은 그냥 제가 실제로는 이런데
어쨌든 리버서빌리티는 로스트 워크는 리버서블에서 액추얼을 뺀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리버서빌리티에 해당하는 생성 엔트로피가 세트 I다 라고만 한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요게 남는 것이 맞으니까 그냥 단순 정의상에서 이렇게 쓴 것이고, 만약에 경계면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없애도 괜찮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전달이 없다면 또 이 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엑서지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 엑서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에너지나 엔탈피,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 엔트로피와는 다르게 상태 함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기준으로 정하는 대기 상태, 대기의 성질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엑서지는 아까 경계면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어떤 교수님들은 요 단원을 강의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요 단원을 강의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단원 자체가 약간 선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강의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교수님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시는지,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각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열역학의 김대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